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8일 이 촬영 일자고요. 공교롭게 오늘은 제 생일날이에요. 오전 일찍부터 이제 잔금을 하고 이제 다음 계약을 준비하기 전에 이것저것 업무를 하다가 제가 매주 토요일날 촬영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구독자 이제 5,000명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은 날이고 상황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대차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전대차랑 전전세는 다릅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핵심 설명 드릴게요. 먼저 관계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대인 전차인이 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상위 하위 개념은 아니지만 이 임대차 계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해야지 전대차가 있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다음으로 전대차 계약을 하는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가 빌려줄 대입니다. 그리고 차는 빌릴 차예요. 그 한자를 아시면 이제 대는 빌려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차는 빌리는 거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이라고 쓰는 거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은 구를 전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한 번 더 굴른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활용해서 전대차를 쓴다 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한자 및 관계 정리가 끝났다고 치겠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임차인이 새로운 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 이게 전대차 계약입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속도를 조금 천천히 혹은 돌려감기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으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한 가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전대차 동의서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던 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은 자기 게 아닙니다. 전전세가 아니라 전대차인데, 그래서 똑같이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를 별도로 한 장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양식이 필요하진 않고요. 양식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꼭 이 부분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이 전대차 계약은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처럼 자기가 방을 굴리고 있는데 이 방이 쉬는 날이 많고, 혹은 방이 너무 공간이 넓어서 다른 세입자를 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보통 전대차를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때 계약서를 본인들끼리 써야 되니까 괜히 수수료 나온다고, 보수 나온다고 부동산에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계약서를 아무거나 뽑는 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계약서 자체를 쓰는 건 효력이 있습니다. 꼭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쌍방으로 합의가 되면,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구두상으로만 합의가 돼도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고, 요식행위라는 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요식행위는 반드시 서류 작업을 통해야만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은 요식행위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뽑았어요. 실수로. 전대차 계약을 몰라서 혹은 잘못 뽑았다 칠게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전대차 계약서로 써도 효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은 있어요. 자, 이 임대차를 전대차로 고치시고 두 분이서 서명 날인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두시고 밑에 특약이라고 해서 두 양 당사자의 특별 약정사항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대차 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기재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쌍방의 동의하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차 계약서이지만 전대차 계약서임을 숙지하고 서명함,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고요. 꼭 이 문장대로 알아셔도 계약서를 나중에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혹은 그러면 안 되지만 소송을 갔을 때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 애매모호한 내용 말고 확실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전대차 계약임을 꼭 명시해 주셔야 돼요. 별첨이라고 해서 별도 첨부해서 전대차 동의서를 별도 첨부함,
따로 받음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효력도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까 대신에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임대차를 한 그 임대인에게 반드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주임법 보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계약서에 작성을 할 때 이제 부동문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뽑혀서 나오는 몇 조 이렇게 나오는 문자가 있어요. 고정돼 있다. 움직이지 않는 문자다, 고정된 문자다라고 해서 부동문자라고 하는데요. 부동문자의 윗부분에 보면 원상복귀의 의무도 있고, 그리고 무단 전대차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차임 2기, 상가는 차임 3기가 밀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단 전대차는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몰래 제가 세 받고 하면 안 돼요? 뭐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 차이가 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대차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임대차 그리고 전대차에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매듭 지으면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차 동의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을 쓰셔도 전대차임을 명시했다면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효력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매듭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일날에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또 만나서 좋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